안녕하세요. 위로의 밤 준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이제 편하게 쉬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말에도 일하시는 많은 분들 역시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맛있는 밥 한 끼 드시면서 편하게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이 책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귀엽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돼요. 보노보노라는 이제 캐릭터, 만화 캐릭터인데 제목이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라는 책입니다. 서툰 어른들을 위한 에세이. 틀린 길로 가도 괜찮아.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겉표지라서 겉표지를 이제 또 벗겨내면 또 다른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런 책입니다. 김신회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책을 어떤 걸 읽을지 찾아다니다가 이제 서점에서 이 겉표지를 보고 그냥 골랐던 책인데 어찌되었건 이번은 약간 에세이 수필 개념으로 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위로의 밤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책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많이 읽고 싶었어요. 이 책 역시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노보노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평범한 캐릭터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캐릭터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설명이 곁들여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참 평범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저도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 평범하게 사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책을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만약 자기 전에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책들을 저는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보노보노라는 캐릭터를 만든 원작자는 이가라시 미키오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보노보노에 대해 설명한 글을 마지막으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일부터 평범한 일까지 흥미를 갖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아기 해달 보노보노. 보고 있다가 질문하는 것이 기본 자세. 소극적이지만 그 나름대로도 좋다. 만약 당신이 보노보노와 친구가 된다면 보노보노는 언제나 당신 편이 돼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끊임없이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프롤로그. 우리는 모두 보노보노 같은 사람들. 몇 해 전 한창 트위터에 빠져 있을 때 희한한 봇 하나를 발견했다. 봄의 가장 좋은 점은 봄이 온다는 거다. 어떤 이유든 사라져가는 거야. 이유가 사라졌다면 당신은 이제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자, 이 숲으로 돌아와. 야옹이 형에게는 취미가 있다. 취미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한 거다. 어쩌면 취미가 없는 사람이 진짜 어른인지도. 때로는 소심한 아이처럼, 때로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휙 던지는 이야기들. 하지만 가만히 여러 번 곱씹다 보면 살 만큼 살아본 80대 노인의 혼잣말 같기도 했다. 다 만화 보노보노에 나오는 대사들이라고 했다. 몇 개의 글을 더 읽어본 후 그 봇을 팔로우했다. 나와 보노보노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트위터에 이어 만화책을 읽게 되었고 애니메이션도 챙겨보게 됐다.
처음에는 느릿느릿, 어쩔 때는 지루하게까지 느껴지는 전개에 대체 뭔 만화가 이런가 고개를 갸웃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는 사이에 보노보노에 대해 알아갔다. 보노보노는 소심하다. 보노보노는 걱정이 많다. 보노보노는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보노보노는 잘할 줄 아는 게 얼마 없다. 이거 내 얘기인 것 같은데, 줄곧 단점이라 여겨온 내 모습인 것 같은데. 하지만 보노보노는 소심하기 때문에 소심한 마음을 이해할 줄 안다. 걱정이 많은 만큼 정도 많다. 친구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어떤 괴팍한 짓을 하는 친구여도 그러려니 이해한다. 잘할 줄 아는 게 워낙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는 무식하고 무직하게 노력한다. 그러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포기하거나 잊어버린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보노보노의 모습이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보노보노와도 비슷한 나에게도 장점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 별로인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봐줄 만한 구석이 있는 건가? 진짜 그런 건가? 그러는 사이 보노보노에게 빠져버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랑 비슷한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다. 보노보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처럼. 대단한 꿈 없이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 큰 재미보다는 편안함을 선호하는 사람들. 어렸을 적 기대에는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기만 하지는 않는 사람들. 잘하고 싶었던 것들 앞에서 한창 욕심을 내고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며 체념할 줄 아는 사람들. 나의 웃음과 눈물과 한숨만큼 누군가의 웃음과 눈물과 한숨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 가끔은 심하게 의욕 없고 게을러 보이는 사람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 보노보노를 알고 나서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됐다. 늘 뾰족하고 날 서 있던 마음 한구석에 보송한 잔디가 돋아난 기분이다. 사람은 다 다르고 가끔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사람도 만나지만 다들 각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유가 있듯이 누군가가 그렇게 사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해하든 하지 않든 앞으로도 우리는 각자가 선택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므로. 보노보노와 친구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보노보노와 친구들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는 포로리처럼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마음속에 빛나는 돌멩이 하나씩 품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어딘가에는 너구리처럼 진심을 못된 말과 못난 행동으로밖에 표현할 줄 몰라도 우정과 사랑 앞에서만큼은 진지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곳에는 보노보노처럼 끊임없는 고민과 걱정으로 하루를 채우면서도 나를 아끼는 방법 하나쯤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우리가 마주치게 된다면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서로에 대해 실컷 투덜대다가 결국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노보노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은 있어도 나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나처럼, 당신처럼, 그리고 보노보노처럼. 우리는 이상할지는 몰라도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봄 같은 봄날에 김신회.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사는 법. 진정한 위로는 내가 받고 싶은 위로.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제대로 위로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걸 보면 대부분의 상황이 위로는 했으나 위로할 수 없었다로 정리될 수 있겠다.
반대로 그동안 무수한 위로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진짜 위로가 된 순간은 손에 꼽을 정도니 위로받긴 했으나 위로되지는 않았다 쯤 되려나. 대부분의 위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옆길로 샌다. 애써 다독이다가 어느새 잘난 척을 하거나. 세상엔 그것보다 힘든 일도 많아. 사는 건 원래 어려운 거야. 참고 듣다 못해 결국 꾸지람을 하고. 야, 그만 징징대. 지겨워 죽겠네, 정말. 역으로 신세한탄을 할 때도 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관계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지는 일로 완성되거늘 우리는 정작 타인의 마음을 위로할 줄도 모른 채 관계를 맺으며 산다. 직업 특성상 평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생전 처음 본 나에게 절친한 사람에게도 하기 힘든 말을 꺼내놓는 사람도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 마무리되는 내밀한 사연을 들을 때마다 이걸 어쩌나 싶어서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한다. 지혜 같은 게 있을 리 없어서 좋은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상대방의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기에는 정보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저 이 말만 한다.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영양가 없는 말에 상대는 위로받는다는 거다. 내가 좋은 이야기를 못해줬다고 자괴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그걸로 충분하다며 고개를 끄덕이니 나란 사람은 말을 안 할수록 도움이 되는 존재란 얘길까?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나 역시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 맞이한 위로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들은 다 그리 대단한 말이 아니었다. 나는 힘들었다고 말할 때마다 힘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싫다. 상황이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를 때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 없어 보인다. 어떻게 힘을 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괜찮아질지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은 폭력이 된다. 차라리 그럴 때는 야, 진짜 열받겠다. 완전 짜증나겠네. 일단 밥이나 좀 먹어. 같은 말들이 더 와닿는다. 하지만 내 앞에 지옥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앉아있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인생이라는 세찬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멋진 말을 해줌으로써 그 삶이 드라마틱하게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건네는 말이라고는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던 말들 뿐,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말든 잘난 척이나 꾸지람, 신세한탄을 되풀이하게 된다. 어느 날 보노보노는 곤란함에 대해 고민한다. 보노보노는 문득 배가 고파지면 곤란하니까 늘 조개를 들고 다닐 만큼 곤란해질 것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하면서 산다. 그런 모습을 보고 너부리는 나중에 곤란해하면 될 걸 왜 지금 곤란해하냐며 쏘아붙이고, 포러리는 당사자보다 더 고민하며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데 반해 야옹이 형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보노보노, 살아있는 한 곤란하게 돼 있어. 살아있는 한 무조건 곤란해. 곤란하지 않게 사는 방법 따윈 결코 없어. 그리고 곤란한 일은 결국 끝나게 돼 있어. 어때? 이제 좀 안심하고 곤란해할 수 있겠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들이미는 이유는 괴로워하는 것만큼이나 괴로워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일이 힘들어서일 거다. 얼른 문제가 해결되어 같이 깔깔거리고 싶은 마음. 더 이상 답답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마음. 적어도 내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들만 있어서 나 역시 그 에너지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이기심이 위로가 필요한 순간 딴짓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걸 까먹게 한다. 하지만 야옹이 형은 소심하고 걱정 많은 보노보노만을 위한 위로를 건넸다. 어차피 곤란해할 거라면 마음 편히 곤란해하라고. 언젠가는 그 곤란함도 끝날 거라며 마음껏 곤란해할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곤란해하는 게 취미생활인 보노보노에게 이보다 딱 맞는 위로가 또 있을까? 심리학 실험 중에 백곰 실험이라는 게 있다.
실험군을 둘로 나눈 후 똑같이 백곰이 등장하는 영상을 보여준다. 단, 한 실험군에게는 이후 백곰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다른 실험군에게는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는다. 실험 결과 백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 집단은 어느 쪽일까? 결과는 백곰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지시받은 실험군이 백곰에 대해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자꾸 생각나고 잊어버리려 할수록 더 기억에 남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잊어버리고 말겠다는 노력 자체가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 아닐까. 같은 이유로 걱정하는 사람에게 걱정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곤란해하는 사람에게 곤란해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심은 전해줄지 몰라도 진정한 위로는 되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적절히 위로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위로해야 할 때는 나라는 사람의 깜냥에 대해 되짚어 보기로 했다. 나는 멋진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다. 그저 그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게 침묵이건 농담이건 그저 경청하는 태도건 위로를 해야 하는 순간에는 내가 위로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그저 묵묵히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가장 많이 위로받았다. 진정한 위로는 내가 받고 싶은 위로다. 별것 아닌 대화가 필요해. 아빠와 나는 과묵한 부녀다. 둘 다 평소에 말수가 적은 편이기도 하지만 둘 사이의 대화 주제도 빈약하다. 가뭄에 콩나듯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는 어김없이 침묵이 이어진다. 수저 움직이는 소리, 밥 씹는 소리, 국물 후루룩 넘기는 소리만 연달아 들린다. 그래서인지 함께 밥을 먹을 때면 둘 다 엄청나게 밥을 빨리 먹는다. 그러다 침묵을 깨듯 아빠는 내 친구들의 안부를 물으신다. 걘 결혼했나? 요즘도 거기 사나? 아직도 그 회사 다니나?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요즘은 연락이 끊긴 어릴 때 친했던 친구들. 가끔은 그 무심함에 시비를 걸고 싶어 싸늘하게 대답할 때도 있다. 요즘은 걔랑 연락 안 해. 왜? 왜긴, 그럴 수도 있지. 친구가 그런 게 어디 있노? 얼마 전 오랜만에 식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 엄마에게 친구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다. 딸이 셋인 집인데 막내가 제일 먼저 시집을 간다는 말에 엄마는 관심을 보이셨다. 내 친구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둘째는 어디서 뭘 하고 막내는 이렇게 지내는 것 같다고 줄줄이 말씀드리니 마치 TV에서 최신 연애 정보를 시청하듯 몰입해 들으셨다. 아빠가 내 예전 친구들의 안부를 궁금해 하시는 것, 엄마가 내 친구들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시는 것,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일상 중 두 분이 아는 척하고 들으실 만한 이야기가 그것뿐이기 때문은 아닐까. 행여 두 분이 걱정하실까봐 매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정리해버린 매일매일의 일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내가 있다. 그러느라 정작 부모님은 내 요즘을 모르시고 나는 그게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방법이라 믿고 살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늘 내 이야기를 기다리신다. 별것 아닌 이야기라도 마치 대단한 뉴스라도 듣는 양 귀 기울이신다. 늘 재미를 쫓는 너구리는 숲속 동물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대화를 나누며 웃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 썰렁한 장난을 반복하면서 킬킬대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에도 심히 공감하는 보노보노와 포로리를 보고 왜들 저러나 싶다. 하지만 그 의문에 대해 포로리는 어린스러운 답을 내놓는다. 다들 쓸쓸해서 그런 거라는 얘기다. 너구리, 나 좀 이해 안 가는 게 어제 뭘 했다더니 오늘 날씨가 어떻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포로리, 아니야.
다들 그렇게 재미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만약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만 해야 한다면 다른 친구 집에 놀러 와도 금방 돌아가 버리고 말 거야. 보노보노. 그건 쓸쓸하겠네. 포로리. 쓸쓸하지. 바로 그거야, 보노보노. 다들 쓸쓸하다고. 다들 쓸쓸하니까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 거라고. 같이 살아도 늘 대화할 시간이 없고, 따로 살 때는 그 이유로 얼굴도 자주 못 보고, 그러는 사이에 각자 안에 쌓여가는 이야기들은 점점 옛일이 되고, 결국 말하면 또 뭐하나 싶은 사소한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사소한 이야기가 주는 힘을 포로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모두 쓸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이야기라도 주고받지 않으면 삶은 점점 더 쓸쓸해지고 말 거라는 것이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보노보노는 아빠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대화를 나누며 생각했다. 재미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꽤 괜찮은걸? 하지만 나는 보노보노가 아니라서 여전히 묵뚝뚝하고 늘 혼자만 바쁜 딸이어서 아직도 부모님이 알아주길 바라는 사소한 것 하나를 모른다. 하등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서로 말하고 귀 기울이는 일의 소중함을 모른다. 인생이란 게 쓸쓸한 거여서 별것 아닌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을 나는 아직도 모른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